이번 시간에는 우리 워드패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드패드라는 거는 메모장과는 달리 이제 글꼴이 됐든 삽입이 됐든 단락이 됐든 이런 다양한 서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 앱을 보고 우리가 워드패드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시작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워드패드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주면 우리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워드패드에서는 RTF다, 텍스트 파일이다, docx다, odt다 해서 이런 확장자를 가진 문서 같은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저장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근데 메모장은 텍스트 파일만 우리가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워드패드도 우리 메모장처럼 날짜 시간 같은 것도 우리가 삽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장에서는 OLE 개체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 워드패드에서는 OLE 개체를 우리가 삽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서는 이제 글자 크기나 글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었는데 이 워드패드는 들여쓰기도 할 수 있고요. 내어쓰기도 할 수 있고 글모를 걸 기호도 집어넣을 수 있고 줄간격이다, 탭 기능이다, 찾기다, 바꾸기다 해서 이런 편집 기능은 전부 다 지원해줘요. 지원해주긴 하는데 고급 편집 기능은 지원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고급 편집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워드패드라는 아이요. 해서 우리 워드패드하고 메모장하고 두 개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프린트 3D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다가 3D 프린터 있죠. 그걸 이제 연결해서 3차원 입체 물건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프린트 3D라고 그렇게 해요.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프린트 3D 하고 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이 프린트 3D에서는 이제 출력할 물건의 재료와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출력할 물건의 재료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할 건지 그때 색상 같은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출력할 물건의 크기를 지정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너비다, 높이다, 깊이다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마이크로 단위로 하든 아니면 센티미터 단위로 하든 인치로 하든 피트라는 단위로 하든 미터로 하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그 파일 확장자가 우리 STL이라는 것도 있고 OBJ도 있고 3MF라는 것도 있고 WRL이라는 것도 있고 PLY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프린트 3D다라고 그 정도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자, 윈도우 팩스가 있고 윈도우 스캔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팩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다가 전화선을 연결해서 팩스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윈도우 스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다가 스캐너를 연결해서 문서가 됐든 사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 팩스 및 스캔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 팩스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메일, 이메일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인쇄도 할 수 있고요. 팩스에 복사본 같은 것도 우리가 저장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캔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됐든 사진이 됐든 그런 것들의 해상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스캔을 하자마자 스캔한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팩스가 됐든 이메일로 우리가 전송도 바로바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윈도우 팩스, 윈도우 스캔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단계 레코더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각 작업들을 각 단계별로 녹화하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단계 레코더라고 해요. 이 단계 레코더를 왜 쓰냐? 내가 이제 수행한 작업을 단계 레코더가 알아서 전부 다 기록을 해줘요. 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문제 상황을 이제 설명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단계 레코더요. 그래서 이 단계 레코더는 마우스로 우리가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작업 단계로 녹화가 돼요. 녹화가 된 그 내용은 텍스트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레코더를 사용하면서 이제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녹화하게 되면 텍스트 아래쪽에 이제 캡처한 이미지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작업 녹화를 할 때 각 단계마다 텍스트 설명을 우리가 따로 추가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녹화된 그 내용은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MHTML 문서로 생성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화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MS 워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요 단계 레코더 있죠? 요거 직접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실행시키면서 이제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면은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빠른 지원이라는 거는 그냥 원격 접속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원격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 접속한 다른 사용자로부터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앱,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빠른 지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누르고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면 빠른 지원이라고 있어요.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어요. 원격 지원 접속이 됐다고 해서 키보드 마우스 조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내 컴퓨터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좀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 이상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수 없다? 그럼 이제 원격 지원, 빠른 지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격 지원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이제 빠른 지원으로 서로 연결을 시켜놓고 상대방이 이제 자기 집에서 내 화면, 내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상대방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를 움직이면 내 화면에 있는 키보드 마우스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원격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상대방과 내가 서로 원격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윈도우에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고 바로 그냥 원격 지원을 하거나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특징 정도만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자, 캡처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화면의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캡처해서 우리가 HTML이 됐든 PNG가 됐든 GIF가 됐든 JPG로 우리가 저장하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캡처 도구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시작에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캡처 도구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캡처 도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캡처 도구를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드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형으로 캡처할래, 사각형으로 캡처할래, 창 캡처할래, 전체 화면 캡처할래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각형을 캡처하겠다라고 얘를 선택할게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캡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제가 캡처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하고 나서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는 우리가 이곳에 보게 되면 펜도 있고 우리가 형광펜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일부러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펜을 눌러보게 되면 빨간 펜이다, 파란 펜이다, 검은 펜이다, 사용자 지정 펜이다, 사용자 지정이다 하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색깔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두께도 바꾸고 팁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뉴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펜은 색이다, 두께다, 모양이다 그런 걸 지정할 수 있지만 형광펜은 그런 거를 지정을 못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캡처한 이미지를 이메일로 바로 전송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자메일 수신자 첨부 파일하고 이렇게 있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를 전자메일, 이메일로 바로 전송도 할 수 있더라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